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분명히 길게 보면 오른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네. 옆집 김 과장은 단타로 벌었다던데, 나만 바보인가? 아마 장기 투자를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일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원대한 꿈을 안고 장기 투자의 깃발을 들었지만, 막상 시장의 파고를 만나면 심장이 쫄깃해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곤 했죠. 왜 우리는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도 1년 안에 쉽게 포기하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투자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금 유동성 때문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때, 혹은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당장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이럴 때 내 투자 자산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정말 난감하죠. 평가액이 하락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되면 그건 고스란히 투자 실패로 이어집니다.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말처럼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당장 필요 없는 돈, 최소한 5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해야만 이런 유동성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입니다.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인데 급격한 시장 변화가 닥치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2025년만 봐도 코스피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심지어 미국 증시 버블 논란까지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투자 초보자들은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멘탈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본질은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찰리 멍건은 투자는 인내심과 상식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오히려 더 굳건한 인내심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세 번째는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버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막상 하락장을 그대로 감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파란불이 들어오는 계절을 보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른 매도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 장기 투자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2000년대 S&P 500 상위 기업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보면 과거의 장기 투자 전략이 늘 유효한 것만은 아니라는 회의론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조차 IBM이나 웰스 파고에 장기 투자했다가 결국 손해를 보고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주식 장기 투자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ETF나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치주나 전통 산업이 장기 투자의 정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AI, 2차 전지, 반도체, 엔터미디어 등 성장 산업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처럼 메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투자 전략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시장 분석을 통해 유망한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필요하다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ESG 투자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탄탄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는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기업의 사업 모델과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거시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나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이 단단할수록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는 멘탈 갑바를 갖추게 되는 거죠. 둘째,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단순히 한 종목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낮추고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를 적절히 조합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등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에,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실물 자산이나 물가 연동 채권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전략만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익히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AI를 활용한 자동 매매나 로보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독서하는 루틴처럼 투자도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나 매주 시장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은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겨운 반복을 이겨낸 사람만이 장기 투자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비가 오든 날씨가 굳든 꾸준히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언젠가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결국 1년 안에 장기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을 들고 있어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것을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멘탈의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2025년 주식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국내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실행하며 우리의 투자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긴 여정의 동료로서 흔들림 없이 투자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